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경장입니다. 오늘자의 2년물 채권에서 좀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까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했고 시간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월이 봤었던 금리 결정 없이도 미 증시가 등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였죠. 네, 오늘자 2년물 채권이 5%에서 5.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채권도 고점을 갱신하는 꼬리가 나올 만큼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죠. 해외 트위터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반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2년물, 10년물, 30년물의 채권 수익률을 보시고요. 이에 대한 변동성이 몇 %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값까지는 한 10%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왜 이 수치가 좀 안 좋은 거냐? 과거 6월 달의 경우에 단기 채권, 2년물 채권이 5%까지 변동성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10%까지 하락한 결과를 나타냈었죠. 이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이거 진짜 맞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 오류였으면 좋겠다. 예전에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진실을 안 봤을 뿐이다. 라는 데이터가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실수였을 것이다. 데이터가 잘못 나왔을 것이다. 데이터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데이터는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왜 가져왔냐?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가 나와서는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 데이터는 잘못될 확률이 크지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지금 현재 투자된 투자 상품들의 자본을 전부 다 거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도 마지막에 나오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는 영레포 데이터입니다. 영레포가 뭐냐? 간단하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영레포가 줄어들다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공급되고 있다. 유동성이 좀 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는데요. 이 영레포 데이터는 최근자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가속화되는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T빌이라고 하는 1년 미만 6개월, 3개월, 1개월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걸 보고 이쪽으로 돈이 향하고 있다. 이런 가설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2년물 채권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오늘자에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유동성은 단기 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거의 5%에 머무르고 있던 시절이었죠. 특히나 2년물 채권은 5%를 넘기지 못하는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5%를 넘기지 못했냐? 단순히 지금 현재 기준금리 값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 5%라는 수치가 특정 수치를 나타낸 거라고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후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달 하순에 단기물 발행이 늘어나면서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했는데 다만 안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지역은행,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채권은 수익률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결정하고 돈을 받아갈 때도 이자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조절하면서 이득을 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5%에서 5.5%가 됐어요. 그럼 수치적으로 0.5% 정도, 채권으로 따지면 정도라는 말을 붙이기도 미안하지만 딱 그 정도가 올랐는데 은행에서는 내가 이자를 내는 돈이 1,000억 이상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위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이 지방은행, 지역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과거의 5%였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요. 5%를 넘길랑 말랑 그 밑을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었고요. 저점도 내리지 않고 이거는 언젠가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값을 건드려 버린 셈이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채권 전문가가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데이터를 해설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발생한다면 또는 확률적으로 이게 발생한 건지 맞은 건지 정확히 해설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동그라미 친 데이터는 사실 잘못된 데이터의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이 머지않은 미래에 5%에서 5.5%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의 낮은 확률로 채권을 대량 매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제외하고도
현재 차트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고 저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제가 반년 동안 금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금리에 대해서 별로 이슈를 가져올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슈 1순위로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 순위가 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이런 식으로 역전되면은 그 다음에 크리시스가 터진다. 이 부분을 둘째 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후폭풍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 효과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미국도 피해가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급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정리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봤던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가져갈 것입니다. 채권이라는 놈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3년도 한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채권 문제는 항상 포커스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2-3년 동안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적이 없는데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무료고요. 오늘부터 또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본 데이터나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